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달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66%가 청와대 이전 반대에 나오면서 시작부터 첫 공약 꺼내놓은 거부터 지금 융단 폭격을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 당선자가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이 50% 이하가 될 첫 사례죠.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다 지켰어도 48%밖에 없었지만 그나마도 지금 8%를 까먹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두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얼마를 더 까먹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풍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네. 기사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기사를 써줬습니다. 우리나라 3대 일간지가. 뭐라고 써줬을까요? 네, 어제 MBC 라디오에서 문화재청 문화위원이자 풍수학 연구자인 김두유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청와대 터가 가장 좋은 터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좀 와닿는데 역사적 사례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집무실 이전을 해야 한다. 풍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풍수가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BC 라디오에서 한 거를 조선일보가 그 윤석열을 달래기 위해서 풍수가 청와대에 좋다. 흉지설은 그냥 사람 탓이다. 가장 그렇게, 좋은 터다, 청와대는.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당상돈 부채도사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조선왕궁터는 명당 중에 명당을 잡은 게 맞는데 소실된 이후에 왜냐면 소실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자리가 화기가 세갖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늘 있었거든. 원래 목조 궁궐이니까 당연히 뭐 화재 위험이 날 수도 있는 딱히 뭐 건 불난 적이 당연하지만. 있었나? 기억도 그러니까 안 이제 나는데. 딱히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복궁이 불타버리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직관들을 불러서 했던 게 어제 얘기한 물기를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기를 돌리는 작업 중에 지금의 청와대 터가 생겨난 거거든요. 경복궁하고 후원이 저 청와대 터로 변질을 하게 된 거야. 자, 문제는 거기도 다 왕궁의 터고 왕기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흉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게 해방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말로가 다 안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이 경무대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맞은 박정희라든지 유경수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민주진영에 있는 대통령들도 친척이나 친인척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뭐 저기를 구속을 당한다든지 늘 다들 말로가 안 좋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정치 보복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박정희가 독재하다가 총 맞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거든. 아니 그 본인이 죄를 안 지었으면 됐고 독재를 안 했으면 됐고 사람을 그렇게 쳐 죽이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업보를 받은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꼭 이 못된 애들의 특징이야. 자기 탓을 안 하고 노력은 배경 탓을 해. 그거 있잖아. 왜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우리 애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적 한 1억짜리 쓰면은 얘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부적을 쓴들 걔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냐고. 못 들어간다니까. 앞자리에 전국 그 수능 1위가 앉아가지고 베꼈으면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천우는 아니더라도 뭐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얘기는 뭐 조금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뭐 청와대가 흉지라서 올해 안에 국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국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한 사람 죽는다는 거지. 근데 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 프레임을 확실히 씌우기 위해서 올해 여기 대통령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청와대 안에.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흉사를 당한다. 아니 그런 점괘가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헐. 무섭게 해서 돌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송 작가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송작가 TV 방송이 여러분 성지가 될 겁니다. 곧 사람들이 성지 순례로 올 거예요. 내가 방송에서 미리 얘기했어. 난 급살이란 표현을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타겟팅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 기자 디지털 타임즈가 또 쓴다? 급살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지금 보고 계시나 봐요. 지금 보고 있어. 아니 급살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찰에서 살인청부 조직, 윤석열 살인청부 조직, 내사 들어갔다잖아. 당신 주모자 돼 이러다가. 저는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저는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윤석열 이름 저 사진에 붙여놨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사에다가? 제가 제 글을 어디에 봐도 윤자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왜 부들부들하면서 윤석열이다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가 찔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급살이라는 거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급살이라는 건 딴 거 아니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고 누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서 받는 거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여기서 나는 윤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이러고 보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지금 갑자기 막 인구에 회자되는, 그래서 자꾸 문살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 있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튼 윤석열 입장에서는 천공 스승이 이제 3년 전에 우리 그 용산기지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감옥으로 휴가를 보내야 되나 뭐 이따위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놓고 보자면 청와대 안에서 올해 안에 청와대의 주인이 큰 변고를 당한다라고 점쟁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1분 1초라도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윤석열인 거야. 들어가면 지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 불안감이. 근데 그러면은 그거 맞을 걸 안 맞나? 안 들어간다고? 에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아니 에헤이. 세상에 자기가 그런 게 어딨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연의 그 법의 그물망은 너무 촘촘해서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 다 자기가 지은 업은 어디 안 간다니까. 부적을 수억짜리를 써도 안 되고 옆에서 구슬해줘도 안 돼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늘 말씀하시는 지인지죠. 지인지죠. 지인생 지가 조진다. 누가 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는 이게 풍수 전쟁이야.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한겨레는 역으로 용산이 옛날에 공동묘지였다라고 하는 또 이 기사를 써냈습니다. 이게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이 기사도 한번 뭔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네, 윤석열이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선택한 용산 집무실터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무덤들이 산을 이룬 곳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용산기지 100년사를 추적해온 소장 연구자 김천수 씨가 2014년 일본 방위성 자료실에서 발굴해 2017년 일부 공개한 한국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를 보면 이 지도에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의 원산인 둔지산 자락의 공동묘지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무덤터를 의미하는 요철 표시가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일본 신사나 일본 오사카 궁,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얘기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전통적으로 인신공양한 자리 위에다가 집들을 짓는다. 그래야 뭔가 거기에서 좋은 영험한 터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자리가 옛날 삼풍백화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열린 공감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제보는 열린 공감으로. 그 당시 그 강진구 기자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열린 공감에서. 근데 지금 만일에 지금 용산 터를 새로운 청와대 부지로 잡고 있는 이 무속신앙의 배경 안에 그 안에 여기가 옛날 무덤터였기 때문이다라는 게 있다고 치면 용산은 윤석열한테는 어떤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스승의 점괘와 기타 등등의 무속에 있는 모든 핵심이 다 코어로 뭉쳐져 있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길지 중에 길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현재 무속인들한테 장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산 얘기가 광화문 시대 얘기할 때부터, 공약 이전할 때부터, 청와대 나가겠습니다 할 때부터, 70시간 김건희 녹취록 나올 때부터 7시간. 우리는 70시간. 7시간 녹취록, 70시간은 김만배 겁니다. 네. 7시간 녹취록 나올 때부터 우리 청와대 안 가. 갈 생각이 없어. 다른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을 정도로 대통령에 나온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무조건 청와대는 안 가. 용산 아니면 세종 갈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시작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5년 정치 생활 모두를 다 지내야 되는 거고, 이게 자기 정치 생명에, 앞으로의 자기 개인적인 영달과 입신 안위에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를 피한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21세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돼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논란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묻어버리는 이따위 꼴을 보여서야 되겠느냐는 거지. 그러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 저항이라든지 해외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만 다 깎아먹는 짓이에요. 본인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자기 편에 있는 조선일보도 그러지 말라고 지금 충고가 달개고 있어요. 청와대 터 괜찮아. 조선일보 그냥 들어가 살아라고 조선일보가 뒤에서 이렇게 달개고 있는데도 조선일보 네 말 안 들어 이 새끼야. 나는 무조건 우리 천공스승이랑 건진법사 얘기를 들어야 돼. 그분들이 속껍질 벗겨가면서 나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참. 이게 지금 희한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통탄을 하고 계세요. 댓글에서도 너무 속상하다고. 아니, 왜냐면 뭐 공정과 상식?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도대체 진짜. 도대체가 할 수 도대체 없는 일이야. 법과 원칙과 이게 무슨 상관이 법과 있는 원칙? 거야? 이게 법에도 없는 자기 그 권한이에요. 공정과 상식? 상식에 전혀 맞지도 않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유가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갔죠.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거래 금지까지 내리면서 제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놈들은. 오로지 용산기지 옮겨가는데 500억이냐, 5천억이냐, 1조 원이냐, 4조 원이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핏대만 올리고 있다는 거죠.